25장. 사업이 때는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괜찮을까? 이 보험 상품은 크게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으로 나뉩니다. 은행에서 적금과 정기 예금과 함께 저축성 보험 상품은 물론 보장성 보험 상품도 판매하죠.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확정 금리로 5.9%를 주는 저축성 보험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과연 정기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최근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공시 이율에 따라 이자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금리로 지급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목돈에 쓸 일이 없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상품이 가장 높고 2년과 3년 상품은 1년짜리보다 낮습니다. 이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3년 만기, 5년 만기이며 이율이 확정됩니다. 단리가 아닌 연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죠. 그래서 단기에 쓸 자금이 아니라면 저축성 보험 상품이 좋습니다. 돈은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이자도 세금도 달라진다. 이 금리가 오르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보험사 역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쏠리는 돈을 보험사로 유도할 상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사에는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최초로 판매했습니다. 이 확정금리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날 전국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해당 보험사의 전산이 마비되었고 전산 장애로 일부 고객은 가입하지 못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이자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넘쳐나는 데다가 정기 예금이 아닌 보험 상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이 제가 상담한 고객 한 분은 타 은행에서 고객의 정기 예금을 가입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 은행에 맡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자금을 두 은행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5% 금리로 계산하면 이자만 3천만 원입니다. 이자가 많아서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세로 15.4%만 납부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고객님은 그냥 이자를 적게 받겠다고 돈을 일반 입출금 통장에 넣어 놓으려 했습니다. 고령의 고객이었고 단순하게 이자를 덜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받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막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이미 가입한 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하여 연간 받는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상품의 만기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 저축성 보험 상품은 1억 원에 한해서 10년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보험으로 1억 원을 가입, 5천만 원은 5년 만기, 5천만 원은 3년 만기, 남은 1억 원은 MMF에 입금하여 이자 수령이 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확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은 현재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사업비를 차감하고도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해지해도 무방하고 중도 인출 제도도 있어서 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MMF는 돈을 출금할 때 이자가 부과되고 평균적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MMF에 입금하여 필요할 때 돈을 출금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객님은 나이도 많고 만기가 긴 상품은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가입하기 싫다고 했지만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두려워 이자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장기 가입 상품에 가입했다면 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명분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금리가 유지될 경우 이 고객은 3년 뒤 보험이 해지되면 타 은행 정기 예금 상품 이자와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지 않으려면 내년 타 은행 정기 예금 만기 시에 원금의 절반을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하라고 권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사업비를 떼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춰 설계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11월까지는 정기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갔지만 12월이 되자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높은 이율의 확정 금리 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1년마다 정기 예금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다면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저축성 보험 상품은 달리가 아닌 영본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아집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고 싶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이하로 보험사를 다르게 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 사업, 국민연금, 기타 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6.99%를 계산하여 지역 보험료를 따로 부과합니다. 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증액됩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금융소득만 7,650만 원이 이하인 경우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26장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을 깨워라.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급여로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나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인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DC는 나의 퇴직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면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개인형 IRP는 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상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장인 대다수가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퇴직해야 받는 돈이라는 생각이 무관심의 원인일 수 있지만 일부 직장인은 자신의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나의 퇴직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나의 퇴직금이 적립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은행이라면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확인한 퇴직금 제도가 DC라면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을 겁니다. DC 신규 가입 상품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가입된 이유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의 편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DC, DC 제도를 도입할 때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 상품으로 등록하려면 가입자 개개인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면 직원이 1년이 안 되어 퇴사했을 때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반환받는데요. 이 펀드나 ETF 등 상품을 운영하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DC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우선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내가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DC에 전혀 관심이 없던 직원이라면 나의 퇴직금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 정기예금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거든요. 1년 정기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1년 만기가 될 때마다 이자가 나의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이자 수익이 많아지면 퇴직 시에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소중한 퇴직금은 안전하게 수익률 높이는 법. 그럼 현재는 퇴직금 수익률이 좋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퇴직이 5년 미만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예금 상품으로 계속 운용해도 괜찮습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 현재 금리가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 예금 상품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년 퇴직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관심도에 따라 운용 상품과 운용 비율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은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투자 성향은 안정형이며 정기 예금 상품으로 놔두면 됩니다. 이 정기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나의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정기 예금 상품으로 재예치됩니다. 퇴직금에 신경 쓰기가 싫고 귀찮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정기 예금 상품이 좋습니다. 다만 정기 예금 상품도 다양하여 은행과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확인하면서 이율 높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낮은 금리로 운영 중이라면 높은 금리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죠. 이 안정형과는 달리 귀양받을 퇴직금 남보다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정기 예금만이 아니라 원리금 비보장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인형 IRP와 DC는 내가 가입했느냐, 회사에서 가입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내가 상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자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상위 5%가 2.89%, 하위 5%가 마이너스 14.39%인데요. 이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2021년 6월을 기준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때부터 2022년 5월까지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펀드, 리츠, ETF 등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일 것입니다. 이 하위 5%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4%라고 하지만 이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30, 40%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2020년과 2021년에 주식시장이 상승기였고 당시 뉴스에서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영되어 수익률이 낮아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접한 발빠른 직장인들은 정기 예금으로 운영되던 퇴직연금 상품을 펀드와 ETF로 교체 매매했습니다. 한동안은 수익률이 좋았겠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하락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연금을 펀드로 운영하면 위험하구나, 투자 상품은 위험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나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늘려가려면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위 5% 고객의 수익률 2.89%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하위 5% 고객의 마이너스 14%와 비교한다면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산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위 5%의 고객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과 원리금 보장 상품을 약 6대4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펀드든 정기 예금이든 한쪽으로 기울여 투자하기보다는 원금 보장 상품과 원금 비보장 상품의 비율을 5대5나 6대4로 정해서 투자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상품에서 큰 이익이 나면 자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익이 난 상품을 일부 매도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쪽 상품을 추가 매수해서 다시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TDF 펀드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TDF 펀드란 은퇴 시점에 맞춰 생애 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어, TDF 펀드로 퇴직금을 운영하면 20대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고 50대에는 채권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는 식으로 은퇴 시점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 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운영합니다. 대신 다른 펀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편이 단점입니다. 금리 상용 설명서. 이 확정 기여형 DC는 내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메뉴에 접속하면 운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조할, 운영, 운영 현황을 조회하여 기존에 운영되는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립되는 퇴직금을 운영할 상품도 선택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적립 초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